안녕하세요. 정보쌤 송다영입니다. 우리 벌써 두 번째 만남이죠?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설문조사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결과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설문조사 문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선생님 얼굴을 보이고 수업할지 아니면 없는 게 나은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한 걸 보니까 보이면 좋겠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78%. 여기는 여러분 중복으로 설문조사한 친구들도 있어서 딱 정확하게 우리가 140명이 안 되거든요. 정규의 1학년 친구들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이면 좋겠다고 대답을 해줬고 이제 없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게 이렇게 이쁘게 말해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너무 선생님이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소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없이도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최대한 있는 걸로 수업을 할 테니까 오늘은 일단 선생님 그냥 없으면 필기를 좀 더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좀 체크할 게 많아서 오늘은 얼굴 없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문화 단원에서 정보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정보기술은 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었어요. 그래서 정보사회는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정보사회는 간단하게 말해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라고 했었고, 정보기술은 이런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활용은 이용의 또 큰 측면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정보기술이라고 한다 했고 덧붙여서 정보통신기술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보기술 4가지를 살펴보기로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수업에 앞서서 교과서,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는 14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는 시간. 교과서 가져오고 필기도구 준비하고 자, 준비됐나요? 아직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자, 준비한 친구들은 계속 수업을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알아보기로 했던 정보기술 4가지들인데 요 4가지를 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기술 조사하는 숙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해줘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걸 바탕으로 수업을 오늘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동안 내가 찾은 내용이 나오는지 포커스해서 보면은 좀 더 수업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익명입니다. 익명. 선생님 이것도 고민을 했는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반을 넣어줄까 말까 하다가 또 특이한 성은 누군지 바로 나오잖아요. 그 한 반에 20명밖에 안 되니까 또 금방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성만 이땡땡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본인은 알 테니까 먼저 사물 인터넷을 조사한 친구들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출처 아주 잘 적어주었어요. 약간 어렵죠. 그 밑에 있는 친구가 조사한 내용도 읽어볼게요. 여기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게 조사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끼리 이거 중요한 말 같죠, 여러분? 사물과 사물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술로 사물마다 인터넷이 탑재되어 있고 그를 통해 원격 조작도 할 수 있는 기술.
네, 저는 이 설명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이렇게 사물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인터넷은 유선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어요. 요즘엔 당연히 무선이겠죠. 여러분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아시겠나요? 와이파이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네가 인간이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얘네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요. 소통을 해요. 여기 소통. 선생님 강조한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는 기술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조금 정신없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하면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개입 없이도 서로 그냥 스스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편리하게 사물과 사물이 소통한 기술, 나온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선생님이 설명 붙인 요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여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 보면은 선생님이 빨간 색깔 표시한 것 중에 첫 번째 케이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둘 다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을 볼게요. 얘는 스마트 홈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홈 시스템을 아이콘으로 표현한 건데 홈. 스마트가 똑똑한이잖아요. 똑똑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이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따뜻하게 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미리 원격 조정을 통해서 미리 난방을 켜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물 인터넷의 한 예인데 이 난방 시스템이라는 난방이 사물이죠? 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럼 우리는 얘는 손이잖아요. 인간은 굳이 집에서 이제 추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난방을 켜지 않아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면 좀 더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편리함을 가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하게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스를 안 껐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격 조정을 통해서 가스를 끌 수도 있고 자 이런 거를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한 케이스인데 여러분 이 그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이패스를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명절에 할머니네나 친척집 갈 때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갈 때 한 번쯤은 하이패스라는 단어를 본 적도 있을 거고 실제로 하이패스가 뭔지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이패스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한 가지예요. 그래서 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한 예시냐면 여러분 부모님들 차에 보면 아이고 선생님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데 보면은 차 앞면 쪽에 카드가 부착되어 있어요. 카드 앞쪽에 카트가 아니고 카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가면 하이패스를 인식하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쉽게. 그러면은 얘도 사물이고 이 카드도 사물이에요. 인간의 개입 없이 우리의 개입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얘네들끼리 서로 너 얼마 내야 돼. 알았어. 얼마 줄게.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사물 인터넷의 예시입니다. 뭐라고요? 얘가 하이패스. 그래서 정리해서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 그래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거. 우리 하이패스 없으면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달리다가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주행하다가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하이패스가 없다면 잠깐 멈추고 이제 거기 계시는 직원분에게 통행료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시간이 지체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패스가 있으면 그냥 달리던 속도에서 조금만 낮춰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정보 기술 중에 3월 인터넷 봤는데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조금 느낄 수 있나요?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인공지능 볼게요. 인공지능은 먼저 여러분 14페이지 교과서에 보면 왼쪽에 날개 쪽에 사물 인터넷은 설명이 있거든요. 그쵸? 사물 인터넷 설명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필기를 할 건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위나 아래에 인공지능 자리를 한 부분 마련을 해주시고 자, 인공지능 설명 먼저 선생님 PPT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볼게요. 생각, 학습, 판단하는 등 인간의 고유, 지식 활동을 컴퓨팅 시스템으로 구현한 기술. 뭔가 설명이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자, 인공지능은 생각, 학습, 판단 하는 건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인공지능이 요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었는데 생각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갖춘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필기에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읍시다. 생각, 학습, 판단하는 로봇 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로봇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은 로봇이고 로봇은 인공지능인가? 라고 헷갈려 해요. 근데 우리 인공지능이 로봇처럼 생긴 것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로봇은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걸 로봇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인공지능의 큰 특징인 생각, 학습, 판단을 차이점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필기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생각, 학습, 판단하는 로봇이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과서에 한번 필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다음으로 친구들이 조사한 인공지능 중에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AI란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중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컴퓨터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또 인공지능의 대표적 예에는 바둑 대결을 했던 알파고가 있다. 여러분 알파고랑 누구랑 대결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이세돌 님이랑 대결을 했었었죠. 누가 이겼나요? 알파고가 이겼었죠. 알파고가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도 여러분 기억이 나요? 이게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5번 경기를 했는데 이제 알파고가 4번 이기고 이세돌님이 1번 이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우리 사람이 이세돌 씨가 1승을 거뒀다는 거는 그냥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친구 정땡땡 친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AI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이것도 설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쉬운 설명이랑 일치해요. 요 정땡땡 친구 칭찬합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칭찬해요. 칭찬. 자, AI의 예시를 적어줬는데 클로버, 기가지니, 시리, 빅스비, 오케이 구글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이 정보기술 중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익숙한 것 같아요. 많이 조사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세돌이 님이랑 알파고랑 대결도 있었고 또 핸드폰에 요즘에는 다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렇게 귀엽게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 AI를 가지고 싶다. 귀엽죠 너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빅데이터 볼게요. 자, 빅데이터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한번 읽어보고 빅데이터는 우리 빅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큰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큰 데이터, 많은 데이터라는 뜻인데 얘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요걸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뭐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 세 개를 기억하면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가 가지는 세 가지 성질인데 성질, 특성, 크기, 볼륨, 속도, velocity, 다양성, variety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성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네, 바로 나왔죠. 자, 다 V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은 3V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양이 매우 커요. 여러분 요즘에는 테라바이트 시대죠. 테라바이트, 펙타바이트까지 다루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매우 빨라요.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뭐 수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양성, 뭐 위치 정보, 문자 정보, 영상 정보, 그림 정보 뭐 같은 말이지만 그 다양한 정보를 취급한다는 의미예요. 다양한 정보. 그래서 빅데이터는 크기가 크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구나. 그래서 이 빅데이터, 모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건설, 의료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랑 이제 이어서 붙인 이유도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빅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데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빅데이터를 조사한 친구들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땡땡 친구. 생명공학, 지질학, 기상학, 천문학, 금융, 경제, 광범위한 곳에 쓰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전공하든 어떤 관심 분야가 있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보 기술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활용되고 사용될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내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때 자세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VR, AR. 자, 이것도 인공지능이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상현실은요, 선생님이 GIF 파일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 보이는 것들은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뭐 건물 다 가상의 객체, 이미지, 영상이고요. 여기 물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가상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자, 그 다음에 증강현실을 볼게요. 자, 증강현실은요. 여러분 이 게임 아나요? 선생님도 예전에 한 적 있는데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포켓몬을 잡는 게임인데 자, 지금 얘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 화면에만 보이는 거예요? 화면에만 보이는 거예요. 가상의 이미지예요. 가상의 영상, 가상의 이미지예요. 그러면 요 배경은요? 지금 풀 있고 뭐 땅 있는 요 배경은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의 차이는 가상현실은 우리가 가상현실 기계 HMD라 하거든요. HMD를 딱 꼈을 때 보이는 것들이 다 가상이에요. 다 가짜 이미지와 가짜 3차원. 자, 근데 반면에 증강현실은 얘는 가상이에요. 근데 얘는 실제예요. 진짜예요. 증강현실은 가상과 실제가 같이 있는 기술을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가상현실은
다 가상의 이미지로만 구성된 것들을 가상현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 설명 너무 잘 해주었어요. 요 설명 볼까요? VR은 컴퓨터가 만든 가상환경 내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하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하며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VR은 이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다 가상의 이미지와 영상이라는 거. 근데 AR은 현실, 실제 플러스 가상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VR은 다 가상, 다. 자, 증강현실은 가상 플러스 실제, 현실. 그리고 VR은 우리 VR 카페에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AR과 달리 장비가 필요해요. 그거를 HMD라고 하는데요. 뭐 안경처럼 머리에 쓰거나 혹은 손으로 이렇게 잡는 기계들을 말하는데 얘가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HMD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은 우리가 뭐 HMD를 굳이 끼지 않아도 핸드폰 화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개를 혼합한 장점만을 혼합한 MR이라는 것도 있어요. MR은 믹스드 리얼리티. 가상현실의 장점과 증강현실의 장점만을 골라서 만든 혼합현실. 우리말로 하면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R의 단점은 여러분 이 HMD 특수 장비를 끼고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있으면 누군가의 실제로 HMD를 쓰고 본 모습과 우리 실제 모습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기술이 좋아지면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겠죠? 이제 그렇게 나온 게 MR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우리 4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IoT, 사물 인터넷, 두 번째는 인공지능, 세 번째는 빅데이터, 네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네 번째는 VR, AR, 그리고 MR도 아주 간단히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위두랑에 가면 위두랑 클래스 선생님 클래스에 가면 영상 하나 봐야 될 거 있고요. 그거 보고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